아모르파티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 사주 보는 법을 알려드리려고요. 제가 아이의 장애를 받아들이지 못하던 때에는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힘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운명은 뭘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점집에 찾아가긴 좀 그렇고 인터넷에서 생일 입력하고 10,000원 정도를 결제하면 사주풀이를 해주는 사이트를 이용해 보기도 했고 홍대 사주 카페에 가보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명리학 풀이법 공부를 조금 하게 됐습니다. 요즘은 만세력 어플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용어만 아시면 여러분들도 본인 사주의 기본 구성은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주는 4개의 기둥이라는 뜻인데요. 기둥이 뭐냐 하면 연, 월, 일, 시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21년은 신축년이거든요. 앞글자 시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로 구성된 10천간 중 한 글자고요. 여기 신이 있죠. 아래 축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12가지 글자로 이루어진 12주지 중 하나예요. 여기 축이 있죠. 이렇게 10자와 12글자를 조합하면 총 60종류의 다른 글자가 나오거든요. 이 60가지의 글자로 시간을 표시해요. 신축년 이렇게. 그러면 연 2글자, 월 2글자, 일도, 시도 2글자로 표현이 되겠죠. 이걸 연기둥, 연주, 월기둥, 월주, 일기둥, 일주, 시기둥, 시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4개의 기둥, 사주, 8개의 글자, 팔자라고 하는 거죠. 벌써부터 너무 쉽죠. 이제 앱스토어에 가셔서 만세력이라고 찍어보세요. 그럼 여러 개의 어플이 나와요. 저는 그 중에 하늘도마뱀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어떤 어플이든지 다운받고 실행을 하면 제일 윗부분에 생일을 입력하는 칸이 있거든요. 거기 생일을 입력하면 8개의 글자가 떠요. 지금 이 그림은 하늘도마뱀 샘플을 가져와 봤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연, 월, 일, 시 순서고요. 세 번째에 있는 것이 일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일주인데요. 샘플 사주에서 일주는 임신이죠. 이거를 임신일주라고 해요. 모두 자기 어플을 보시면 오른쪽에서 세 번째 위아래 글자에 일주라고 써서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일주로는 마치 혈액형처럼 개인별 특성을 볼 수 있어요. 혈액형은 A, B, O, AB 겨우 4개뿐이지만 일주는 60종류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류를 60종류로 분류해 놓은 거죠. 제 생각에는 혈액형보다는 훨씬 더 나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일주를 다시 보시면 여기 위에 본원이라고 써 있죠? 본원은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흔히 나는 목기운이야, 화기운이야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게 이 본원의 오행을 말하는 거예요. 만세력에서는 오행을 색깔로 표시하고 있어요. 오행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오행에는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샘플에서 본원은 검정색이니까 이분의 오행은 수네요. 오행은 자기의 기질을 알려주니까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목, 화, 토, 금, 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고요. 어린이, 청년, 중, 장년, 그리고 노년 이렇게 보기도 해요. 먼저 목, 나무와 봄의 성질을 갖고 있고 초록색으로 표시합니다. 새싹이 도는 봄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라면 새로운 일을 잘 시작하고 호기심 많고 순수하고 착한데 노련함은 부족하고 천방지축, 어린이의 특징 그대로죠 뭐. 또 나무는 뿌리를 내리고 자라야 하잖아요. 흙, 물, 주변에서 어떻게 기르는지 환경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목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또 나무는 단단하고 뻗어나가는 특징이 있죠. 정직하고 고집있고 미래지향적이고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을 생각해보면 아, 나무 오행을 가진 사람은 자기 희생 정신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 화, 불과 여름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빨간색으로 표시하네요. 열정, 에너지 충만하고 외향적이고 신체 활동 잘하고 혈기왕성한 청춘의 특징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모험심도 있고 자신감 있고 좌충우돌하기도 하죠. 그리고 불하면 사랑이죠. 사랑과 봉사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불은 또 밝아요. 환하게 하죠. 명확하고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산답니다. 하지만 불은 너무 크면 위험해지죠. 적절하게 자기를 조율할 수 있어야 해요. 다음 토. 발산하는 봄, 여름, 더운 봄, 여름을 지나 수렴하고 추워지는 가을, 겨울이 넘어가는 간절기예요. 흙, 땅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흙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죠. 신용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게 과하면 폐쇄적인 사람이 되죠. 덥고 추운 사이에 간절기니까 대립하는 두 가지 것들을 어우러지게 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금은 가을, 쇠의 성질을 갖고 있고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쇠라고 하면 바위, 칼, 보석 이런 단단하고 날카로운 것들 그런 성질을 말합니다. 의리 있고 살기도 있어요. 또 가을은 뻗어나가던 힘을 억제시키고 열매를 맺는 데 집중하는 계절이잖아요. 인내심 있고 심지 굳고 맺고 끊는 게 분명하고 세상 사는 이치도 이해하고 있고 자기 것을 잘 건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과하면 자기가 가진 날카로움으로 남을 해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수. 겨울, 물의 성질을 갖고 있고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수의 기질은 지혜롭다고 하거든요. 사계절을 다 겪은 겨울이니까 또 노년기니까 지혜로울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물은 쉬지 않고 흘러요. 노인의 굳은 몸, 겨울의 마른 땅 속에는 지혜와 씨앗이 저장돼 있고 이것들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거죠. 샘플의 본원은 검정색 수잖아요. 이분은 발산하는 것보다는 수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면을 다지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추측됩니다. 오늘은 자기 일주와 오행 알기를 배웠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운, 재운, 공부운, 먹을 복 그런 게 내 사주에 얼마나 있나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2편에서 만나요.